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탄생한 지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 국가 시스템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는 게 보이죠. 이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국짐당이고 언론, 뭐 법원, 시민단체고 검찰까지 나서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다 방해놨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은 다 소송 걸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때려주고, 국짐당 난리치고, 정말 한 스텝조차도 걸레 누더기가 될 때까지, 조각조각 나눠서 그 한 스텝 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윤석열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절대군주주의로 가는 건지 내각제로 가는 건지 모를 만큼 진짜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헌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을 얘네가 아무렇지 않게 막 바꾸는데도 아무도 비판을 안 해. 심지어 민주당도 조용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심지어 권 여사까지 나와서 덜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권 여사 하는 걸 보면은 윤석열의 유고시를 대비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야. 본인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한동훈한테 윤석열 옆자리는 내 자리야. 네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을 하고 둘이 권력 다툼을 윤석열을 사이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이 더 조용해. 심지어 프랑스 영부인의 모델을 쫓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얘기 안 했는데, 김건희 옷 입고 다니는 거나 화장하고 다니는 거나, 이렇게 의상 이렇게 보시면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그 와이프, 칼라 브루니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사르코지랑 칼라 브루니가 13살 차이거든. 사르코지가 집권하고 한 4개월인가 5개월 있다가 이혼하고서는 칼라 브루니랑 다시 재혼하죠. 세 번째 결혼을 하죠. 근데 칼라 브루니와 이 사르코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됐단 말이에요. 이 두 부부가. 그래서 나는 김건희가 딱 칼라 브루니랑 사르코지 모델로 자기와 윤석열을 지금 딱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나왔더라고. 프랑스 영부인의 모델이라고. 근데 기자가 거기다가 마크롱 와이프 임마누엘 마크롱 그 여사를 모델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기자가 뭘 모르는 거야. 권 여사는 칼라 브루니가 모델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재미로 얘기할 부분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 사회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념과 굴종이 이제 생활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마치 일본 사회처럼. 이게 지금 한 달 반이 되는데 이 정도라면 내년쯤 됐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은 진짜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퇴락이나 쇠락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전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성을 상실한 야수가 된 거거든. 이성이 잠들면은 괴물이 나온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집단주의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릇 안에 담아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과 파란색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 진실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쟤가 빨간색이냐 내가 파란색이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만든 집단주의거든. 이 집단주의 안에서는 나의 범죄고 뭐고 상관이 없어. 왜? 누구도 나를 35% 이상 40%는 지지해 주거든. 전 김건희가 믿고 있는 게 그거라고 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결국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 집단주의가 만들어낸 거거든. 윤석열의 이 부도덕함, 이 부패에 상관이 없어. 한동훈 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빨간색, 파란색의 양대양 구도를 깨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깨어날 수 있을까? 이 집단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결국은 독일이 히틀러를 만들고 히틀러도 지지율이 44%밖에 안 됐어요. 근데 독일의 모든 역사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 10년 안에. 집단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일본도 결국은 집단주의 안에서 이제 겨우겨우 국민들이 살아가게 된 거고, 정치적 희망을 잃고. 집단주의가 되면은 국민들은 희망이 없어요. 왜 빨간색 아닌 파란색 그 두 개 외에는 다른 게 없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집단주의는 반드시 집단적 비양심을 양산하거든요. 상대만 공격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안에서의 어떤 비윤리성과 부패와 이거는 눈을 감아버리거든.
나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진짜의 목소리, 제3자적 목소리, 객관적 목소리는 없고 그냥 빨간색, 파란색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개편돼서 만들어진 이 구도 안에서 결국은 윤석열이 이길 거고 이 구도 안에서 김건희도 본인이 차기 대권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한동훈도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 이걸 깨지 않으면 진짜 저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 재생이 가능한가. 자기 성찰이 없이는 저는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이거를 깰 수 있는 거는 민주당밖에 없거든. 왜? 민주당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170석으로 한동훈 탄핵시킬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 아무것도 안 하거든. 지금 민주당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은 쟤네 우리 편 맞아? 윤석열, 한동훈이나 김건희한테 관심이 없어. 민주당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개혁 세력이고 대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쳐낼까? 어떻게 하면 지지자들 쳐낼까? 자기들의 이 딱 파란색을, 자기들이 원하는 이 파란색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얘네는 골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심이에요. 최강욱을 괴롭히는 거에 100분의 1이라도 저 민주당 윤리위원들이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 보셨나요? 박지원이 최강욱에 대해서 무슨 억하신점이 있는지 마치 부모 죽인 왼수처럼 대하는데 제가 저렇게 하는 거에 단 100분의 1이라도 윤석열하고한테 비판하고 검찰 비판하는 거 보셨나요? 안 한다고요. 왜?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 윈윈 상태거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빨간색, 파란색 안에 있는 이 양당의 구도 안에서, 이 집단주의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안에서 이재명도 갇히는 거고, 윤재인도 노무현도 다 갖출 수밖에 없거든. 다 갇혀버리는 거야. 아, 너 이재명 지지하니까 윤석열 싫어하지. 아, 너 민주당 지지하니까 윤석열 싫어하지. 그들도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 안에서 들어가서 싸우면, 이 싸움은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안에 있는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그러면은 윤석열과 싸울 의지라도 있는가? 없어요. 정말 겉만 파란색이지 안은 빨간색인 사람이 150명이 넘어. 방법이 없어 이건. 이건 그냥 내각제로 가거나 절대군주제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면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문제는 지지자들이 그 파란색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박인 줄 모르고 우리는 다 찍어줬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풍성한 수박바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겉만 파란색일 뿐이지. 근데도 계속해서 민주당 쟤네가 미우니까 민주당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강욱 또 죽였잖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 했단 말이야. 만장일치로. 김종대,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헌, 안규백. 얘네들 다 경기도, 호남 지역구 애들이잖아. 충남이랑.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지지자들이 아무리 떨고, 개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듣는 척 잠깐 할 뿐이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순정만 하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안 해요, 안 해. 민주당은 안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맨날 나보고 대안을 내라고 하고 무슨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막 댓글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난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아, 민주당은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너도 한번 생각을 해보렴. 그럼 무엇이 대안이 나올 수 있는가.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고 당원이 주인이 되고 정말 개혁적인 사람이 당권을 잡고 책임을 주고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가면서 같이 지지자들을 끌고 가는 이 상태의 당이 최소한의 당의 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상은 민주당은 개혁할 수도 개혁할 의지도 없는 당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수박들의 150명을 국짐당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옷만 파란색을 입었을 뿐이야. 이거에 대한 지지자들이 깨달음이 없이는 민주당을 안 변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장관한테 그랬죠.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노무현의 시대가 온다면 나는 없을 것 같다고.
노무현의 시대는 정말 노무현이 그냥 박해받고 고통받는 그 시대 그 이상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끝내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으로 산화했어요. 노무현의 시대를 맞았지만 노무현은 없는 시대였거든요. 문재인의 시대에는 문재인이 없는 시대였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 뒤에 가려주고 수박과 똥파리들이 나서서 권력을 나눠 갖는 그냥 그 구조였어. 그것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가 잘못되고 문재인을 막 비판하는 우리 쪽 유튜버들 꽤 있는데 전 그 사람들이 왜 민주당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소위 대형 유튜버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서 한 번은 자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그럼 이재명은 자기 선거 캠프조차도 자기 힘으로 꾸리지 못했거든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 민주당의 구조를 봐야 되거든. 인사 하나하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구조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똥파리, 낙엽, 이 정세균이가 다 장악하고 있거든. 꼴팸이라. 문재인의 시대지만 문재인이 없는 시대고요. 이재명의 시대가 왔지만 이재명이 없는 시대예요. 왜 지금 이 민주당의 이 구조 때문에. 민주당의 실제적인 당권을 갖고 있는 이 낙엽이와 똥파리파, 그리고 똥파리는 소수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도 있었잖아요. 진짜 바보라고 난 생각했거든. 똥파리는 소수가 아니라요. 그 당권을 쥐고 있는 절대 다수가 똥파리 낙엽파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지자의 그것만 못 받았지. 홍영표의 그 당대표 지지율이 불과 0몇 %였어요, 여러분. 불과 깻잎 차이로 송영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그렇게 힘이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민주당은 할 수 있어. 갈라치기 하지 말어. 전화 돌리고 이 순정만 하만 쓰고 있는 거야. 진짜 이제 저는 어제 최강욱 징계받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민주당의 실체가 뭐지? 내가 믿고 내가 그나마 비판적 지지했던 민주당의 실체가 뭐지? 민주당은 박지원의 민주당이었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될 수 없는 거였네? 지지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였네? 쟤네들이 이재명만 제거하면 되는 거거든. 노무현의 시대가 와도 노무현이 없는, 문재인의 시대가 와도 문재인은 없는, 이재명의 시대가 와도 이재명이 없는 이 시대는 민주당의 구조 때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설령 대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의 시대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소외됐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순간 이재명이 역사적 책무라면은 지금 이 민주당을 이재명이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게 모든 투쟁을 거기에 다 쏟아야 되는 거. 저는 윤석열 비판하는 것도 사실 시간 낭비라고 봐요. 모든 것은 민주당의 수박들을 깨는 거, 지금 이 구조를 깨는 거, 저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우리 진영의 책사를 자처하는 사람들, 대형 유튜버들이 다 합쳐도 변희재의 1분짜리 촌철살인을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민주당의 수박들이나 당권파들하고 뒤에서 형님 동생 하면서 앞에서는 치어리더를 자처하고 그들을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빠순이 빠돌이들이 우리 진영의 보통 사람들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망하지. 사실상 민주당의 이 수박 당권파들을 지지자들이 나서서 그냥 견제를 해야 돼요. 쟤네들을 국진당을 찌경찌경 너네는 절대로 뽑아주지 않겠다. 우리가 의석수 내성을 잃더라도 반드시 개파의 수장들은 쳐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행동으로 강령으로 보여주지 않은 이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복층장을 찍더라도 내가 폭발을 포기하더라도 너네는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지지자들이.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